만약 어느 날 아침 당신의 스마트폰에 사회적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붉은 알림이 뜨고 그 즉시 당신이 평생을 바쳐 꿈꾸던 기업의 입사 지원 버튼이 비활성화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도덕성과 일상적인 행동을 데이터화하여 점수를 매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이자 질서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시 사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혈연, 지연, 학벌이라는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도입한 최첨단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를 디지털 등급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을 송두리째 장악한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이 가져올 완벽하게 통제된 평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인간성 상실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은 그 무엇보다 민감한 영린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입시 비리와 채용 청탁, 그리고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계급을 결정하는 수저 계급론에 신음하던 대중은 마침내 인간의 주관이 개입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의 도입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대학 입시에서 수능 점수는 부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학생의 중고등학교 시절 모든 행동을 분석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구역을 담당했는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사소한 법규를 어기지는 않았는지가 실시간으로 점수화되어 사회적 가치지수라는 이름으로 산출됩니다. 서울대와 연고대 같은 명문대학의 문은 이제 공부만 잘하는 괴물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인증한 완벽한 도덕적 인간에게만 허락됩니다. 취업 시장은 더욱 혹독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신 지원자의 평생 신용 기록을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은 당신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SNS에서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지, 심지어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을 드리는지까지 파악하여 기업 적합도를 계산합니다. 점수가 낮은 지원자는 서류 전형조차 통과할 수 없으며 한 번 기록된 태도 불량이나 부도덕성의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당신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합니다. 이것은 스펙이라는 이름의 경쟁이 도덕적 연기라는 이름의 생존 투쟁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사회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거리에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오직 칭찬과 격려의 글만이 넘쳐납니다. 모두가 자신의 점수를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공공질서를 준수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본질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인공지능에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확신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감정조차 데이터의 검열 아래 굴복시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심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긍정적 정서로 판단할 만한 표정을 연습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질서정연한 나라이자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모합니다. 이 시스템이 가져온 가장 잔인한 결과는 디지털 계급의 고착화입니다.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관리하는 노하우와 환경을 물려줍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세련된 어투와 매너를 배우며 인공지능이 선호하는 엘리트의 인격을 체득하는 반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상의 거친 언어와 사소한 실수들이 데이터에 기록되며 시작부터 낮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알고리즘은 잠재적 부적격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신용점수라는 이름의 투명한 장벽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신분을 고착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정치 권력은 이제 법률이 아닌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정부는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인공지능의 가중치를 조절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활동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회통합 저해라는 명목으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대학에 가고 싶고 취직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이제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동만을 골라 하며 스스로를 거세합니다. 비판적 지성은 사라지고 오직 시스템에 순응하는 기계적 시민들만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탈에 쓴 알고리즘 독재의 시작이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데이터의 효율성 앞에 무릎을 꿇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의 평온함은 곧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유리성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도덕을 점수화한 이 완벽한 통제 사회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근절시킵니다. 이제 주거 지역은 평당 가격이 아니라
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신용 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은 이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1등급 거주 구역은 쾌적한 공기와 최첨단 치안, 그리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만 점수가 낮은 이들이 밀려난 외곽 지역은 공공 서비스가 끊기고 범죄와 빈곤이 방치되는 디지털 슬럼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장벽보다 더 견고한 데이터의 장벽입니다. 한때 우리가 꿈꿨던 평등한 사회는 사라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알고리즘의 등급에 따라 거주지부터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까지 결정되는 철저한 카스트 제도로 회귀합니다. 이 시스템이 초래한 가장 비극적인 풍경은 인간 내면의 황폐화입니다. 모든 행동이 점수로 환산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감정은 데이터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못합니다. 거리에 설치된 수만 개의 안면인식 카메라와 생체 센서들은 당신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심박수까지 추적하여 부정적 감정 표출이라는 명목으로 점수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암처럼 자라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해 보이지만 가장 우울한 사람들이 사는 가면의 왕국이 됩니다. 정신질환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조차 정신적 불안정으로 분류되어 점수가 깎일까 두려워 아무도 치료받지 못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통의 비명조차 알고리즘의 검열 아래 침묵으로 강제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부패의 온상을 만들어냅니다. 점수가 곧 권력이자 생존권이 된 사회에서 점수를 관리해주는 사회 신용 브로커들이 음지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거액의 돈을 받고 해킹을 통해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가짜 봉사활동 기록을 생성하고 심지어 타인의 높은 점수를 탈취하는 디지털 범죄가 빈번해집니다. 돈이 많은 권력자들은 여전히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반면 기술적 지식이 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사소한 실수조차 만회하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오직 힘없는 자들만을 겨누고 시스템은 기득권의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디지털 면죄부로 전락합니다. 대학과 기업은 이제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만을 따르는 시스템 최적화 인간들이 모든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급격히 냉각됩니다. 모험적인 창업이나 파격적인 예술 활동은 점수를 깎아먹는 위험 행동으로 간주되어 기피 대상이 됩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의 등급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오직 안전한 길만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구사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혁신 없는 정체기에 빠집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서서히 추락하고 우리는 오직 성실한 노예들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 국가로 변질됩니다. 사회적 배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일정 점수 미만의 저신용자들은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대중교통 이용조차 차별받습니다. 기차나 비행기의 좋은 좌석은 고신용자들에게 우선 배정되며 저신용자들은 가장 낡고 위험한 수단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병원 예약조차 점수에 따라 순번이 밀리는 상황에 이르면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자, 생존의 권리도 없다는 냉혹한 알고리즘의 논리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디지털 수용소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이자 나의 점수를 깎아낼지도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감시의 눈초리만이 남습니다. 이제 정치 권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술 관료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알고리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노비스트로 전락하고 실제 사회의 질서는 데이터 전문가들이 설정한 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회 혼란 가중이라는 항목으로 무차별적인 감점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물리적인 구금이나 고문 없이도 오직 데이터의 말살만으로 반대 세력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독재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투표 행위조차 점수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권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꼭두각시 군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시스템의 틈새에서 소리 없는 반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점수 경쟁에서 탈락하여 사회의 밑바닥으로 밀려난 이들, 즉 디지털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시스템의 눈을 피하는 지하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버리고 안면 인식 카메라가 닿지 않는 폐건물과 하수도 속에서 점수 없는 삶, 즉 기록되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알고리즘이 규정하는 정상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들은 역설적으로 시스템이 빼앗아간 인간의 진실된 감정과 자유를 그 어둠 속에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점수를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실패해도 낙인 찍히지 않는 공간. 이 지하 세계의 팽창은 대한민국의 완벽한 질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자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이 가져온 극단적인 효율성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마침내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멈추게 하는지 그 최종적인 붕괴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이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감옥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다시 인간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의 명령에 따라 서서히 소멸해가는 데이터 조각으로 남게 될까요? 시스템의 정점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차가운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가 내뱉을 마지막 비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완벽한 도덕 사회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마지막 장으로 나아갑니다. 시스템의 완벽함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사형 선고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모범적인 정답만을 연기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지탱하던 창의성과 모험가 정신은 완전히 거세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실패하여 점수를 잃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K컬처는 이제 검열된 교과서 같은 지루한 콘텐츠만을 반복 재생하고, 한때 세계 시장을 뒤흔들던 혁신 기업들은 시스템의 규제와 점수 관리의 늪에 빠져 서서히 침몰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 같지만 그 속에는 심장이 뛰지 않는 차가운 부품들만이 가득한 박제된 국가. 그것이 사회 신용 점수가 완성한 대한민국의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이제 사회적 연대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고어가 됩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에게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도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퀘스트, 혹은 그의 점수가 깎이는 것을 지켜보며 내 상대적 순위를 확인하는 기회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웃의 고난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 행동을 했는지 시스템에 인증하기 바쁩니다. 진실된 친절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점수를 따기 위한 가식적인 매너만이 남고, 인간관계는 서로의 등급을 확인하고 이익을 계산하는 비즈니스로 변질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는 고립된 섬들의 연합체가 됩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범죄 가능성까지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과거의 사소한 습관을 근거로 점수를 선제적으로 깎아버리는 예방적 감점 제도가 도입됩니다. 당신의 부모가 과거에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혹은 당신이 특정 시간에 우울한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이유로 당신의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확률의 지배가 시작되는 순간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부정당하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알고리즘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노예가 됩니다. 가장 끔찍한 종말은 데이터의 오류나 해킹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아침 중앙 서버의 치명적인 버그로 인해 전 국민의 점수가 뒤바뀌거나 초기화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제까지 1등급의 권력을 누리던 엘리트들이 하룻밤 사이에 불가촉 천민으로 전락하고 모든 자산과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반대로 사회의 밑바닥에 있던 이들이 가짜 점수를 얻고 상층부로 올라옵니다.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대한민국은 통제불능의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점수라는 허상 위에 세워진 신분 질서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계의 판단에 우리 영혼을 맡겨버렸는지를 증명하는 비극적인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정치 권력은 이제 인간의 손을 완전히 떠나 알고리즘 유지보수위원회라는 이름의 기술 관료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들은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수식을 수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조작합니다.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의 가중치를 높이면 사람들은 일제히 애국자로 변하고, 소비의 미덕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점수를 얻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물건을 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거대한 서버실 안에서 배양되는 가상의 실험실로 변모합니다. 자유로운 투표와 토론 대신 오직 알고리즘의 효율성만이 유일한 정의가 되는 데이터 전체주의의 완성입니다. 이 잔인한 현실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경고는 바로 공정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편견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 기계를 선택했지만 그 기계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용서와 두 번째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기록으로 남겨 영원히 낙인 찍는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성장할 수 없으며 오직 완벽을 연기하다 부서질 뿐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회는 동시에 성공도 없는 사회이며 상처가 없는 사회는 치유도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혐오했던 구시대의 불합리함 속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숨 쉴 수 있었던 여백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폐허가 된 영혼 위에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든 전광판에서 당신의 점수가 전멸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의 떨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내뱉었던 분노의 함성, 그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며 흘렸던 눈물은 그 어떤 알고리즘도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파편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진정한 의미의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안의 점수를 과감히 지우고 서로의 눈을 직접 마주 보아야 합니다. 점수라는 안경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 연대하며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1등급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점수 없는 자유인으로 투쟁하겠습니까? 공정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영혼을 팔아넘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완벽한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도시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는 법. 그것은 시스템이 규정하는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오답을 써내려갈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효율성과 통제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자유로운 인간의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 알고리즘의 수식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은 점수를 위한 연기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지입니까? 현실의 경고등은 이제 막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갈 열쇠는 오직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권리를 기계에게 넘겨준 대가, 그 잔인한 서사시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록되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점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